이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이것부터 물어봤어요. 팔았대요. 그거 듣는 순간 저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딱 1시간만 빼가지고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금 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방법 될 것 같은데 그 머리 쓰시는 거 있잖아요. 90%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민수입니다. 네. 바쁜 시간 내셔가지고 오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잘 오셨고요. 제목에 2024 개정세법 그리고 부동산 절세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1분 투자로 1천만 원 아낀다. 야, 무슨 1분 투자로 1천만 원 아끼냐라는 그런 댓글들이 좀 몇 번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1분 투자로 1천만 원 절세 가능한지 제가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정말 넓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방법 될 것 같은데 그 머리 쓰시는 거 있잖아요. 90%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주변에 이 정도 주택수 빠지니까 비과세 되겠지 해가지고 본인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집 양도차익이 10억이에요. 물론 10억에서 7억 세금 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세금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부동산에서 관심 가져서 공부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닉네임 제네시스 박이라고 하면 되고요. 제 닉네임 제네시스 박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창세기라는 뜻이 있어요. 제네시스가 자동차 말고 나는 부동산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였고요. 2014년, 15년을 만들어서 2019년에 회사 그만뒀으니까 벌써 회사 그만둔 지 한 4년차, 5년차 되잖아요. 뭐가 많이 바뀌었을까? 회사를 그만두고 돈을 많이 벌어요. 연봉보다 훨씬 많이 벌어서 그게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파트 1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여기 왔는데 그래도 몇백만 원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 3개만 하면 제가 봤을 때 최소 500 이상 벌 수 있어요. 얼마라고요? 500만 원. 두 번째는 뭐냐면 비과세예요. 양도세 비과세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과세 당국이 어떤 식으로 잡아내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마지막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개요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부동산 세금 개요는 어떻게 되냐면 주택이 됐든 토지가 됐든 상가가 됐든 처음 살 때 무조건 취득세라는 걸 내요. 그리고 가지고만 있으면 보유세를 냅니다. 근데 저 보유세가 생각보다 작아요. 종부세만 아니면 여러분들 자동차세보다 더 작을걸요? 비슷하거나 내가 아반떼인데 그랜저로 바꾸면서 색깔이나 트림, 옵션 이런 걸 보지 아반떼보다 그랜저가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니까 참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보유세가 매년 부담하는 건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양도세. 저 양도세가 세금이 가장 크죠. 그런데 저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게 있어. 비과세죠. 끝내주죠. 저런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잘 활용하시면은 꽤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주택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억제한다고 해가지고 취득세를 중과세율을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취득세만 중과를 하는 게 아니라 보유세도 중과를 만들어버려요. 취득세하고 보유세만 중과를 만들었겠어요? 양도세도 중과를 만들어버려요. 취득세 중과가 최고 12%까지 가는데 5억짜리 내가 3분의 1 아파트를 하나 산다. 6억 이하기 때문에 1.1%예요. 지방교육세 이런 거 빼고 나면 1%예요. 내가 취득세 얼마 내면 돼요? 500만 원 내야 돼. 그런데 나랑 주민으로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주택이 2개가 더 있었어. 네 번째 주택 돼버리잖아요. 12% 낸다 그랬죠?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500을 낼 걸 6천만 원 낼 수 있다고요. 우리 친정 엄마가 우리 애를 봐줘가지고 잠깐 우리 집에 살고 있어. 근데 사정상 그냥 전입신고만 해놨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그냥 전입신고만 해놨어. 근데 나 우리 집 하나가 있어요. 근데 친정 엄마가 주거용표소 2채가 있어요. 주민등록상 3개죠. 여기서 3분 주택 하나 산다? 6천 나와버려요. 5억짜리 사면. 그러면 얼마야 돈 차이가? 5,500이죠. 순간 5,500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또 이게 2020년 8월달 개정됐는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세대 분리 잘 하셔야 되고요. 취득세와 더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양도세인데 다주택자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라는 게 들어가서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75%까지 가요. 회사를 그만뒀는데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와요. 회사 동료가 퇴사한 사람을 뭐하러 전화하겠습니까? 걱정돼서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지. 자기가 급하니까 한 거죠. 과장님 괜찮으니까 빨리 말씀하시라고. 자기 부모님이 서울 강동에 있는 집을 팔았대요. 한 20년 갖고 계셨어요. 한평생. 양도차익이 10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 팔고 비과세 받고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서 그냥 좀 편안하게 이제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런데 해필 그 강동 주택 말고 오피스텔 조그마한 거 월세 한 20만 원짜리 30만 원 나오는 거 그게 2채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수가 빠지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안 빠져요. 그거 빠뜨리려면 엄청 요금 많이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세무사님한테도 가지도 않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세금이 중과 맞았어요. 7억 났어요. 7억. 처음에 물어본 게 뭐였냐면 이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이것부터 물어봤어요. 팔았대요. 그거 듣는 순간 저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요? 딱 1시간만 빼가지고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1분 투자했으면 7억을 아낄 수 있어요. 비과세가 많이 좀 쉬워졌고요. 이때 세대기준 주택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주택수 다 봐야 되는데 여기 세대기준 주택수는 취득세하고 또 달라요. 여기는 샅샅이 뒤져버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종합해보면은 취득세도 한 2개까지만 사라는 거고요. 보유세도 2개 정도 사라는 거고요. 양도세도 일시주택 비과세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 다 종합해보면은 똘똘한 한두 개만 갖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3가지 정도 알려드릴 건데 이거 하면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20만 원, 30만 원 아껴요. 처음에 집 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때가 제일 정신없어요. 일단 매수 계약서 쓰죠. 그리고 매수 잔금을 쳐요. 매수 잔금을 치는데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 받으니까 은행에서 누구 오죠? 은행에서 법무사 오죠? 부동산 소장님 있죠? 그 다음에 막 옆에 와이프 있고 배우자 있긴 한데 다 서로 몰라. 정신 하나도 없어요. 자, 이때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냐면은 취득세 소유권 이전할 때 조금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취득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취득세는 이름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명의가 바뀔 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내가 우리 첫 번째 집 A주택을 샀는데 남편 단독 명의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공동 명의 하니까 세금이 절세가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와이프랑 공동 명의 하려고 봤더니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럼 세금 또 내야 돼. 절세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취득세가 4%인데 주택 같은 경우에 2014년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해서 1에서 3%.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과가 들어가서 12%.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돈 몇십만 원 아끼는 그건데 이거 실제 제 거예요, 제 거. 4억 5,500인데 취득세가 1.1%란 말이에요. 이 1.1%에 대해서 법무사님한테 보통 맡기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공과금하고 보수 이렇게 2개로 나눠져요. 3번에서 집을 사는데 취득세 소유권 이전 비용 견적을 받았는데 공과금 보수액 자체가 안 나눠지고 퉁으로 쳐 있더라. 찢어버리시고 법무사님한테 다시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과금하고 보수액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이거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어디서 장난을 많이 치냐? 여기서 쳐요. 보수액. 자, 잘 봐요. 보수액 항목을 보니까 보수액 7만 원 있죠? 그리고 누진액 9만 원 있어요. 요 누진액은 법무사 협회에 딱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근데 여기 보니까 교통비 6만 원 있죠? 저기 일당이죠, 일당. 일당 있어, 없어? 없죠? 왜? 일당이나 보수액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중 견적서 보면은 간혹 가다가 보수액 7만원, 일당 10만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을 거야. 이거 과한 거 아닙니까? 없애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복 항목 아니면은 중복은 아닌데 너무 과다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말을 하세요. 이것만 체크해도 여러분들 1, 20만원 이상 충분히 아낍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인테리어죠. 그 전에 앞서서 양도세 절세 포인트를 제가 2가지 말씀드릴 건데 모든 세금은 법인세가 됐든 양도세가 됐든 부가세가 됐든 과표하고 세율 이렇게 2개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다 구하실 수가 있어요. 과세 표준은 뭐냐면은 세금을 부과하는 어떤 표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도세 과표니까 양도세를 구하는 어떤 표준적인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위를 만들어 놓고 세율을 적용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표를 줄여야지 양도세가 줄어드는 거고 세율도 줄여야지 양도세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곱하기니까. 그래서 이 과표를 줄이는 거는 필요 경비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율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집을 산다, 주택을 산다 그러면은 최소 2년 이상 보여야 돼요. 이게 지금 세법 개정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전혀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집을 샀는데 잘못 산 것 같아. 1년 만에 팔아요. 근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미쳐서 1억이 올라버려요. 70% 7천만 원 내야 돼요, 세금으로. 1년에서 2년, 2년이 안 되잖아요. 60% 내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내죠. 최소 2년 정도는 보유하는 게 좋겠다. 양도세 필요 경비는 말 그대로 필요하게 들어간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사면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돈이면은 다 들어가는 게 맞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세법은 어떻게 된다? 법에서 정한 것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법에서 정한 게 왼쪽, 그리고 인정 안 되는 게 오른쪽.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로 인테리어 할 때 많이 쓰는 거는 다 오른쪽이에요. 보세요. 도배장판, 보일러, 수리, 싱크대, 페인트 이런 것들. 그러면 뭐가 인정이 되나요? 취득세, 각종 수수료, 샤시, 발코니, 보일러 교체, 상하수도 배관공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처음에 취득세. 내가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취득세가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을 취득 원가로 붙여줘가지고 5억 500만 원짜리로 제가 집을 산 거예요. 나중에 양도 차익이 줄어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법무사, 세무사 수수료. 세무사님하고 내가 세금 상담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요. 그럼 이거 첨부해가지고 넣으면은 세금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중개 수수료. 복비는 어떤 것만 인정되냐면 처음에 취득하고 마지막에 파는 거.
두 개만 돼요. 사정상 중간에 세를 줄 수 있죠. 전세나 월세로. 그런 경우에는 인정 안 돼요. 혹시 내가 깜빡했다. 중개소장님이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하시더라. 그러면은 계좌이체 내역한 거 출력해가지고 스캔 떠가지고 첨부해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이거죠. 자본적 지출. 인테리어에서 소위 말해서 큰 공사, 대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샤시, 발코니 확장, 보일러 교체, 배관 공사, 시스템 여건 이런 것들이에요. 딱 봐도 뭐예요? 만만치 않은 것들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해당 주택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내용 연수를 늘려야 돼. 배관, 보일러 아예 교체 이런 것들만 된다. 인테리어 요즘에 비용 많이 올랐죠. 5천만 원 달래 30평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5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카드를 해가지고 5,500만 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하면은 전체가 인정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아요. 이 항목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분양가 5억인데 옵션이 5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그 5천이 취득 원가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5억 5천짜리 집이 돼. 여기 싱크대하고 욕실 여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잖아. 근데 옵션으로 넣어버리면은 취득 원가로 들어가니까 필요경비 인정받아요. 그렇게 해서 옵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하는 게 좋아요. 딱 느낌이 어때요? 내가 내야 되는 양도세에서 조금 줄여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잘했다고 해서 큰 돈 버는 건 아니다. 이제 요런 게 중요해. 세 번째.